많은 유튜버나 강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퇴사를 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누가 회사를 다니고 싶을까요? 이 회사 다니는 3, 40대 제 지인들도 저를 만나면 부럽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낫겠지. 나도 퇴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버리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른 건 제가 다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퇴사를 한다고 쳐도 절대 이런 부업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인생이 한 방에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 퇴사하면 개고생이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퇴사를 해도 인생이 달라질 게 없는 이유와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퇴사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이 내 생계 수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계를 대신 책임져 줄 것에 대한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신기했던 게 그런 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퇴사 관련 문의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옵니다.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싶어서 퇴사를 이미 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면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질문에 어떻게 감히 답변을 합니까? 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얼마 벌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그 금액을 설정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퇴사하고 싶은 거예요. 월급보다 많이 벌어서. 물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99% 정도는 보통 돈과 퇴사를 그냥 연관 짓는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퇴사를 하고 그것과 비등한 돈을 벌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좀만 냉정해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알면 절대 이런 생각을 못 해요. 물론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시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유가 사실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때문이잖아요. 자, 유튜브에 1억 모으기, 1억 모은 후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조회수가 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데 1억을 모아서 ETF나 투자를 하면 복리로 돈이 늘어날 거니까 부자가 되는 길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죠. 아니면 장기간 투자를 하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써가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개그맨 황현희님 영상도 가끔 보는데 실제로 그분은 투자로 부자가 되셨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가리지 말고 미친 듯 노동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이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투자를 시작하라고 얘기하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요. 자,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일개 유튜버가 아니라요. 물론 M&A로 매각을 했거나 그런 분들도 부자가 되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퇴사를 하고 이런 부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잠깐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월 1000만 원을 번다 해도 지금 시대에서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경제적 자유를 얻을 기회를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시드를 더 빨리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원리면 뭐하러 퇴사를 해야 되나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건데 퇴사를 하지 말고 월급과 부수입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끝나지 않는 마라톤을 계속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다 그냥 구매 대행만 잘하면 뭔가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 목표가 결국 퇴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퇴사를 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느냐.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퇴사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뭐 퇴사를 하셔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이 주식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면 퇴사를 할 때 자산이 그냥 단지 몇 억이 늘어났다고 퇴사를 결정하진 않을 겁니다. 근거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겠죠. 제가 뭐 주식을 잘하진 않지만 전업 투자자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아침 일찍부터 뭐 장 전후 브리핑도 하고 포지션 점검, 뭐 차트 수급 분석, 산업 동향 조사, 뭐 기업 실적 체크, 과거 패턴 매매 복귀, 뭐 투자할 기업도 방문하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직장 다니면서 절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닐 시간에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돌릴 수 있다면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그만큼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 프로세스를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부업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미리 충분히 돌려보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퇴사를 하면 뭐 소싱은 몇 배수로 할 건지, 마케팅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 직원과 사무실은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을 구할 거면 교육 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지 이미 퇴사하기 전에 다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값이 정말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확신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1년의 과정들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겨야겠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매출이 나올수록 원래 바빠지니까요. 근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결국 금액으로 치면
최소 회사 다닐 때보다 1.5배 이상의 수입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실력이 먼저 받쳐줘야 된다. 그제서야 우리가 퇴사를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보다 매출이 잘 나와도 계속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 시간 분배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분들이 꼭 항상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